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세 번째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됐어요. 결혼 전 한 차례 큰 위기를 겪으면서 파혼하게 될 뻔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큰 위기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하죠. 저는 그때 남편과 제 사이에 변하지 않을 신뢰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를 겪는 예비 부부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였답니다. 살다 보니 참 별일을 다 겪은 저와 남편의 파란만장했던 결혼 전 사연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친한 언니를 따라 우연히 나갔던 모임에서 미래의 남편을 처음에 만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훤칠하고 훈훈한 외모였던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했죠. 그런데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건지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 대화를 하다 연락처를 교환하게 됐어요. 관심사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했던 저희는 자주 만나면서 지내다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로 취향, 입맛, 관심사가 너무 비슷해서 정말 내 반쪽인가 싶었죠. 게다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는데 정말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런데 마냥 다정하고 밝아 보이던 남편에게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연애 초반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면서 슬픈 목소리로 제게 사연을 털어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사실 지금 우리 아버지랑 지내는 분 친어머니 아니야. 중학교 때 친어머니 사고로 돌아가셨거든. 세상에 사고라니 큰 사고였던 거야?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리시다 졸음운전하던 트럭에 치이셨는데 워낙 큰 사고라 수술받다 돌아가셨어.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셔서 그런가? 아버지가 재혼한 분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 죽어도 어머니라는 말이 안 나와. 사실 그렇게 부르고 싶지도 않아. 오빠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지. 억지로 어머니라 부른다고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지 마. 나는 너랑 정말 진지하게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미리 내 가정 환경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어. 이래저래 복잡한 집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에이, 아니야. 자식이 부모님 재혼을 하라 말아 할 자격이 어딨겠어. 오빠 잘못 없으니까 걱정 마. 남편은 제게 가정사를 털어놓고 한결 후련해 보였어요. 둘 다 늦은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시작된 만남이었죠. 그래서 남편도 남들과는 조금 다른 가정사를 미리 털어놔야겠다고 다짐했던 겁니다. 사실 자식이라고 부모님이 새로운 분과 재혼하신다는데 하라 마라 할 권리가 있을까요? 자식은 자식일 뿐 부모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당시에 예비 시부가 남편한테 어머니라는 호칭을 강요하지 않아서 따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후 저와 남편은 1년 가까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제가 남편과 알콩달콩 연애하던 모습을 쭉 지켜본 엄마가 특히 남편을 제일 궁금해 하셨죠. 저희 집은 엄마와 아버지 성격이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 퇴직하셨고 교직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근엄한 성격이셨어요. 반대로 엄마는 저와 정말 친구처럼 지낼 만큼 쾌활하고 밝은 분이셨죠. 삼남매였던 저희는 그래서 아버지는 어려워해도 엄마와는 친구같이 지내는 평범한 가족이었답니다.
지금도 남편이 처음 집에 인사 왔던 날이 떠오르네요. 남편이 어색하게 쭈뼛거리며 들어오자 엄마는 특유의 밝은 얼굴을 하고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어서 들어와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와요. 너무 궁금했는데 들었던 것처럼 훤칠하네요. 우리 딸이 날 닮아서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어머, 그럴까? 성격도 좋아 보이고 아주 마음에 쏙 드네. 엄마는 현관에서 서 있는 것도 잊었는지 한참을 남편을 붙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 아버지가 엄마를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관에서 얼굴만 보고 돌려보낼 거 아니면 얼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 내 정신 좀 봐. 아유, 나도 모르게 말이 길어졌네. 얼른 들어와요. 제가 하고 싶던 말을 해주신 아버지를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희 부모님의 대화가 신기했는지 신기한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엄마 덕분에 조금은 풀렸고 남편과 저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다 같이 맛있는 식사를 했죠. 그때 엄마는 밥을 먹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반찬을 앞에 끌어다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좀 먹어봐. 내가 갈비찜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 우리 집 애들은 다 이거 먹고 컸어. 음식이 전부 다 맛있어서 어디로 손이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자주 와서 같이 밥도 먹고 해. 이제 우리 다 가족인데 편하게 와. 그럼 제가 문턱 닳도록 오겠습니다. 남편의 말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 덕분에 남편은 가족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이후 부모님은 남편과 가볍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그동안 궁금했던 걸 물어보기 시작했죠. 가볍게 시작된 술자리였는데 역시 술이 조금 들어가니까 금세 친해져 있었어요. 정말 딱 기분 좋을 정도만 마셔서 그런지 대화도 훨씬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나누게 됐죠.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점점 속 깊은 주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남편을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대화를 쭉 해보니까 우리 예영이가 신랑감을 아주 잘 골라온 것 같네. 이제야 좀 마음이 놓여. 결혼하고도 지금처럼 서로 존중하면서 잘 살아. 그럴 수 있지? 네, 걱정 마십시오. 미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릴 때 갑작스런 사고로 하루아침에 친어머니 먼저 떠나보내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아요. 행복은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구나. 그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저는 일도 중요하지만 항상 가정을 먼저 생각하며 살고 싶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처럼 다정하게 살겠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 모습처럼 살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 아버지는 큰 소리를 내며 웃으셨습니다. 저도 갑작스런 남편의 말에 그때 괜히 웃음이 났네요. 그러다 엄마는 남편을 보면서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돈이 아들을 참 잘 키우셨네. 아마 얼굴도 아빠 얼굴을 쏙 빼다 박았을 것 같은데 평소에 아버지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듣긴 해요. 아, 사진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어머, 정말? 그럼 어디 한번 보여줘봐. 내가 눈썰미가 좋아서 어디를 닮았나 한눈에 알아보지. 사진을 보여준다는 남편의 말에 엄마는 신이 난 목소리로 보여달라면서 말했죠.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에 예비 시부와 찍은 사진을 열어 엄마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등산을 자주 가는데 옆으로 넘기면 사진 더 나와요. 아유, 정말 아버지 얼굴을 쏙 빼다 박았네. 전쟁통에 잃어버려도 한 번에 찾겠어. 어릴 때도 아버지 닮았다는 말 자주 들었어요. 잠깐, 근데 혹시
이분 새어머니신가? 엄마는 남편 휴대폰으로 사진을 넘겨보다 갑자기 멈칫하면서 남편을 보며 물었죠. 그런데 엄마가 남편 휴대폰에 있는 예비 시모 사진을 손가락으로 확대를 하면서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엄마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궁금해도 그렇지 사진을 왜 확대하면서 봐? 어머, 아유 나도 모르게 그만. 아니 어디서 꼭 본 것 같아서. 사람 기억 잘하는 편인데 왜 기억이 안 나지? 혹시 고향이 어디셔? 엄마는 사진을 자꾸 이리저리 보면서 어디서 꼭 본 것 같다고 말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갑자기 예비 시모 사진을 확대하며 보는 엄마를 말렸지만 개뜸 남편을 보면서 고향까지 묻는 거예요. 평소 술을 안 마셔서 그날도 엄마는 술을 한 잔도 안 마신 상태에서 저렇게 대놓고 남편의 새어머니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엄마의 질문에 남편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가 고향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하네. 아이, 그럼 내 고향 친구도 아닌데 대체 어디서 봤길래 이렇게 낯이 익지? 엄마 고향은 충청도라서 같은 고향 출신도 아니었죠. 그때 자꾸 어디서 본 것 같다면서 남편 휴대폰을 놓을 줄 모르는 엄마를 보면서 아빠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비슷한 얼굴이겠지. 아직 제대로 만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 휴대폰 얼른 사위 돌려줘. 아휴, 내가 너무 주책이었나? 미안하네. 나도 모르게 그만 주책이었네. 어디서 꼭 본 것 같아서 그랬어. 엄마는 남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덧붙였어요. 남편은 괜찮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그날 자리는 그렇게 엄마의 선을 넘은 호기심에 이제 그만 일어나자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엄마의 그런 행동을 불편해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죠. 오히려 엄마를 이해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가 예비 시모에 대한 궁금증을 접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예비 시모 사진에 꽂히니까 정말 끝을 모르고 파고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안 보이길래 찾아보니까 베란다 창고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는 게 보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엄마를 부르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혼자 뭐해? 뭐 꺼낼 거 있어? 아니, 아유, 나도 이제 늙었나. 기억력이 영 가물가물하네. 분명 어디서 봤단 말이지. 안 그러고서야 그렇게 낯이 익을 수가 있어? 또 그 소리야? 그만 좀 해. 엄마, 그날도 사진 확대해서 봤는데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 그리고 고향도 엄마랑 아예 다른데 거기서 앨범 뒤져본다고 나오겠어? 엄마는 베란다 창고에서 옛날 앨범을 찾아보고 있던 겁니다. 그걸 보는데 대체 뭐에 꽂혔길래 이러나 싶었다니까요. 솔직히 휴대폰을 찍은 사진은 실물과 다를 텐데 이렇게 앨범까지 뒤져본다고 찾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엄마를 말리는데 엄마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시댁에 인사하러 언제 간다고 했지? 그건 왜 또,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진짜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내가 촉이 따고 왔어. 분명 나랑 한 번은 마주친 사이야. 젊을 때 나랑 같은 회사를 다녔나? 아니면 고등학교? 너무 어릴 때 본 사이는 아닌 것 같단 말이야. 너 인사 가면 그냥 넌지시 한번 물어봐. 혹시 땡땡여고 나왔는지 아니면 충청도에서 모 회사 다녔었는지 알았지? 엄마, 나보고 예비 시어머니를 취조하고 오라는 거야? 아무리 남편이 어머니라고 안 불러도 그렇지. 그래도 시어머니 될 뿐인데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 넌지시 한번 물어봐. 아니면 너도 내 사진 보여주고 와. 예비 시댁에 인사 가는 딸한테 저런 미션을 주는 친정엄마 본 적 있으신가요? 어처구니 없는 엄마의 부탁에 정말 난감했어요. 저는 끝까지 엄마한테 그런 걸 어떻게 물어보냐면서 못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엄마는 저한테 정말로 아는 사이 같다면서 꼭 물어봐 달라고 계속해서 부탁하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려 해도 엄마 성격상 저 호기심이 풀리지 않으면 상견례하다 예비 시모를 취조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중간에서 난감해진 저는 한숨을 쉬며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내가 일단 확인해 볼 테니까 진짜 이게 마지막이다? 이번에 확인했는데도 그쪽에서도 모른다고 하면 포기하는 거야? 알았지? 내가 내 이름 석자 걸고 맹세할게.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맹세! 그렇게 저는 엄마의 호기심을 잠재우기 위해 예비 시댁에 갔을 때 기회 봐서 하나는 꼭 묻고 오겠다 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상견례 자리가 예비 시모를 취조하는 자리가 될 것만 같았답니다. 정말 오죽하면 이런 약속까지 다 하고 갔겠어요? 본능적으로 우리 엄마는 이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풀릴 때까지 알아내려 할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 후 떨리는 마음 반, 비장한 각오 반을 하고 예비 시댁의 남편과 인사를 갔어요.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처음으로 가본 예비 시댁은 분위기가 친정과는 사뭇 달랐어요. 떠들썩하게 밥을 먹었던 저희 집과 달리 그날 예비 시댁에서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첫인상과 달리 예비 시부는 인자하시고 성품이 좋아 보이셨어요. 예비 시부가 시멘트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셨는데 현직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으셔서 그런지 포스가 남달랐죠. 그래서 근엄한 분일 줄 알았는데 식사하며 대화해보니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의 연구 대상이었던 예비 시모는 처음 봤을 때는 꼭 새침대기 공주님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서로 다른 목걸이가 주렁주렁 걸려 있었는데 그때 예비 시모 목을 보고 저도 모르게 우와 할 뻔했다니까요. 말도 별로 없고 왠지 깐깐해 보이기까지 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예비 시부모와 남편 저 이렇게 앉았는데 머릿속에는 엄마가 부탁한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꽉 채우기 시작했어요. 이쯤 되니까 저도 대체 엄마랑 어떤 인연이길래 이렇게 엄마가 궁금해하는 건가 싶었죠. 솔직히 저희 엄마도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궁금해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차마 처음 본 예비 시모한테 학교나 회사 같은 걸 물어보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다 엄마 사진을 건넸습니다. 그때 마침 예비 시모가 저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우리 혁수가 하도 칭찬을 많이 해서 별로 물어볼 게 없네. 입만 열면 칭찬 일색이었어.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쁜 것 같네. 아, 정말요? 제가 엄마를 닮았거든요. 저희 엄마 사진 보여드릴까요? 정말 제가 엄마를 쏙 닮았어요. 사진? 아니, 뭘 또 사진까지. 그래, 뭐 어디 한번 볼게. 이리 줘봐. 예비 시모는 제가 휴대폰을 내밀면서 대뜸 한번 봐달라고 하니까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다짜고짜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는데 이것만이 엄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래도 아예 못할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하지만 친정엄마의 사진을 본 예비 시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사진 보니까 예영 씨가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네. 근데 혹시 저희 엄마 어디서 보신 것 같진 않으세요? 아니, 처음 보는 분인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을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셔서요. 내가 흔한 얼굴은 아닌데 어디서 보셨다는 거지? 혹시 땡땡여고 졸업하셨어요? 아니, 근데 좀 불쾌하네. 꼭 이렇게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나? 그런 건 아닌데 엄마가 너무 궁금해 하셔서요. 지나가다 잠깐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착각하신 것 같다고 전해드려.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왠지 불쾌해 보이는 예비 시모를 보자 괜히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괜한 걸 물어봤나 싶기도 하고 내가 너무 앞뒤 없이 물어본 건가 싶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색할 정도로 불쾌한 질문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어디서 본 것 같다며 이것저것 물어봐 정색할 만큼 불쾌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질문을 한다고 기분이 상할 것 같진 않은데 정색하는 예비 시모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뭐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정중히 사과드리고 넘겼습니다. 그날 같은 자리에 있던 예비 시부와 남편이 애써 대화 주제를 바꿔서 잘 넘어갈 수 있었죠. 그렇게 찝찝한 끝 마무리를 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엄마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엄마 모른대. 엄마 사진도 보여주고 땡땡여고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잠깐 본 적도 없는 것 같대. 엄마 때문에 괜히 나만 이상한 애 됐잖아. 안 물어볼 수도 있지. 왜 정색을 해? 뭐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래? 사진 딱 봤을 때부터 어딘가 쎄했어. 그만 좀 해. 이쯤 했으면 할 만큼 했으니까 엄마도 이제 포기해. 제가 화를 내며 말하자 엄마는 뭘 그렇게까지 싫어하냐며 예비 시모를 의심스러워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진절머리가 난 저는 그만 좀 하라고 소리까지 쳤습니다. 겨우 잘 넘기고 왔더니 엄마가 또 분란을 만들까 걱정이었죠. 하지만 예비 시댁에 인사 갔던 날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 후 예비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 잠깐 들렀다 가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 번호도 남편한테 따로 물어보기까지 했다는 말에 저만 따로 불러서 중요하게 할 말이 있구나 생각했죠. 아무런 의심 없이 도착한 예비 시댁에는 예비 시모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꼭 저한테 단단히 화가 난 사람처럼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님 모른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뭘 하셔? 아, 그게 착각한 것 같다고 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워낙 모임도 많고 발이 넓으셔서 가끔 이렇게 착각하세요. 확실해? 나 모르시는 거 맞다고 하셨어? 네? 네, 잘못 봤다고 하셨어요. 그거 봐. 본 적 없다고 했지? 그러니까 왜 괜히 헛소리를 전해서 내가 널 이렇게 따로 불러서 확인하게 만들어? 갑자기 예비 시모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넘겨도 될 일인데 과민 반응 같았죠. 그런데 예비 시모는 뭐가 그렇게 화가 잔뜩 났는지 저를 보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모임이 많고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렇지 함부로 사람 아는 척하는 거 아니지. 엄한 사람 잡을 뻔했잖아. 네? 엄한 사람을 잡다뇨? 정말 별뜻 없이 궁금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누가 알아보면 아주 불쾌하다고. 앞으론 그런 질문 하지도 마. 특히 네 시아버지랑 남편 앞에서 입 조심해.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근데 이게 입 조심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너 나 지금 무시하는구나. 내가 혁수 친엄마 아니라니까 이렇게 막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반대하면 너 결혼 못해. 어머님이 이런 분인 거 알면 저도 결혼 못하죠. 인생 길게 봐야 하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뭐야? 이게 네 본색이구나. 그렇지?
나 너 같은 애들 잘 알아. 이 집에 돈 좀 있는 것 같아서 들러붙은 거지? 나 밀어내고 나면 다 네 차지 될까봐 그러는 거야? 예비 시모는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저한테 본색이 나왔다면서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시부와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들어오다 예비 시모가 화내는 목소리를 듣고 놀란 얼굴을 하고 들어왔어요. 남편은 무슨 일이 있냐면서 물었고 갑자기 예비 시모는 목 놓아 울면서 예비 시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어. 당신도 알잖아. 나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거 하고 다니는 거 싫어해서 액세서리도 한정품만 사는데 나를 자꾸 딴 사람으로 착각하잖아. 아, 오해할 수도 있지. 당신은 뭘 그런 걸 가지고 며느리 되레 불러다가 화를 내. 꼭 내가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그만해. 난 또 밖에까지 큰 소리가 나길래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당신 그거 병이야, 병. 아주 지독한 공주병이라고. 뭐? 지금 나 놀려? 아유, 됐어, 됐어.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아, 이 사람이 공주병이야, 공주병. 내가 잘 말할 테니까 너는 어서 가봐라. 혁수 너는 세아가 집까지 데려다 주고 와라. 예비 시부는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면서 대신 사과까지 했어요. 귀걸이에 목걸이까지 주렁주렁 달고 있을 때는 그냥 저런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구나 했는데 그날 듣고 보니까 예비 시부 말대로 아주 공주병 말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던 것 같다고 하니까 예비 시모는 기분이 확 나빴던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말고도 예비 시모한테 꼭 사과받아야 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저한테 돈 있는 집이라 들러붙은 거냐는 말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아까 저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들러붙었냐고 하셨던 말 사과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 자리에 있던 예비 시부와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황한 예비 시모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끝까지 말했어요. 저 그렇게 돈만 보고 결혼할 만큼 없이 살지 않아요. 재벌까진 아니어도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성실하게 사셔서 자산도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왜 돈 뜯어먹자고 결혼을 해요? 어머님이야말로 저 모함하신 거 사과해 주세요. 뭐? 아직 정식 며느리도 아닌데 내가 왜 사과해? 식장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예비 시모의 말을 듣자 꼭 제 결혼이 엎어지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식장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소리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예비 시부는 듣다 못해 예비 시모를 보며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당신 그만 못해? 애들 혼사길 망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막말이야? 당장 사과해. 지금 사람 무시하고 있는 건 당신이잖아. 당장 사과해. 예비 시부의 호통에 예비 시모는 당황했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됐더군요. 그러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제게 난감한 목소리로 사과를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과할게. 갑자기 오바했어. 미안했다. 저도 앞으로는 조심할 테니까 어머님도 조심해 주세요. 꼭 엎드려 절받기 같은 사과에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예비 시부가 역정을 내며 제 편을 들어줬으니 저는 다음부터는 조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데려다 주겠다며 같이 나왔고 저는 애꿎은 남편한테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말이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난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워낙 겹치는 거 싫어하셔. 근데 나도 그 말에 저렇게까지 화낼 줄은 생각도 못했어.
다음에는 중간에서 내가 잘 말씀드릴게. 정말 남편도 저도 왜 저렇게 펄쩍 뛰나 이해가 안 갔죠. 제 사연 이렇게 듣기만 해도 예비 시모가 좀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인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날 저랑 남편은 같이 걸어가면서 왜 그렇게 화낼 일인가 연구 대상처럼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어디서 본 적 있다는 말에 펄쩍 뛴 이유는 따로 있었죠.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놀랍게도 상견례 자리에서 알게 됐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하늘이 나를 도왔나 싶었어요. 꿈에도 상상 못한 결판의 날이었던 상견례 당일, 저희 가족은 10분 먼저 도착해 미리 앉아 있었죠. 저는 옆에 앉은 엄마한테 혹시나 해서 신신당부를 하며 말했어요. 엄마, 또 시어머니 보고서 어디서 본 것 같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 알겠어, 이 기집애야. 걱정을 말어. 저한테 걱정 말라며 큰 소리 떵떵 치는 엄마가 괜히 불안했지만 그래도 엄마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후 예비 시댁 식구들이 들어왔어요. 그날은 한동안 바빠서 못 보던 아가씨도 왔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두 가족이 마주 앉았고 저는 얼마 전 예비 시모와 있던 일 때문에 노심초사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저희 엄마 옆에서 계속 제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사진으로 볼 때 말고 실물을 보니까 진짜 아는 사람 같아. 아휴, 대체 어디서 본 거야? 답답해 죽겠네 정말. 엄마 그만해. 나 엄마 때문에 불안해서 입만 웃고 있잖아. 제발 그냥 내 결혼에 집중할 수 없어? 분명 아는 얼굴인데 어디서 봤더라? 상견례 내내 예비 시모 표정이 바뀔 때마다 엄마는 제 귀에 대고 기억 안 나서 미치겠다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저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옆에서 하도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괜히 먹을 걸 주면서 이것저것 먹어보라며 권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시부가 저를 보며 인자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따님을 아주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한창 배고플 시간인데 본인 먼저 안 먹고 꼭 저렇게 안사도 먼저 챙기네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 저희 딸이 이렇게 부모라면 아주 끔찍하게 아껴요. 제 친구들도 큰딸만 보면 이래서 장남보다 장녀가 최고라고 부러워합니다. 사돈은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저렇게 기특한 딸이 둘이나 있으시고 거기에 건장한 아들까지 있으셔서 정말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아유, 사돈도 아들, 딸 잘 키우셨으면서 무슨 그런 과찬을 하세요. 내 식구 아주 단란한 게 보기 좋네요. 그때 저는 엄마가 음식이라도 먹으면 이상한 말을 안 할 것 같아서 엄마 앞에 계속 이것저것 가져다 놨었죠. 그런데 그걸 보고 저한테 효심 깊은 딸이라며 칭찬하는 예비 시부를 보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와 예비 시부가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안도의 한숨은 길게 가지 못했어요. 한창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분위기 좋았는데 엄마가 박수를 짝 하고 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생각났다. 그때 상견례 자리에 있던 모든 가족들의 이목이 모두 저희 엄마를 향했어요. 훈훈한 웃음소리도 멈추고 정적이 감도는데 엄마는 침묵을 깨고 예비 시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박성숙 아니에요? 네? 저 아세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맞네, 맞아. 와, 내가 널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왼수는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데
진짜 이런 자리에서 또 볼 줄 몰랐네. 엄마는 이제야 예비 시모를 알아봐서 속이 시원한 사람처럼 웃었어요. 그리고는 어이없다는 듯 예비 시모를 보면서 여기서 또 볼 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니 엄마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분명 원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서 엄마가 원수라고 말하자 예비 시모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모든 기억이 떠오른 엄마의 폭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비아냥거리며 엄마를 보고 이렇게 말했죠. 저 아세요? 이름 하나 알면서 뭘 안다고 아는 척이에요. 그리고 말이 짧네. 어쭈 웃어? 야 박성수, 네가 소시적에 했던 짓 다 까먹은 것 같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다 말해줄게. 26년 전에 너 나랑 제일 친한 친구 남편이랑 붙어 먹었잖아. 멀쩡하게 잘 사는 남의 가정은 박살내고 넌 이렇게 고상 떨고 살고 있었냐?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사람 잘못 봐놓고 무슨 짓이에요? 예비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엄마를 보면서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엄마의 충격적인 말에 그 누구도 함부로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른다며 뻔뻔하게 나오는 예비 시모를 보며 엄마는 팔을 걷어붙이며 소리치는 거예요. 뻔뻔하게 모른 척하면 네 그 더러운 과거가 지워질 것 같아? 네가 내 친구 남편하고 바람나서 멀쩡한 가정 파탄 냈잖아. 그래서 친구들 3명 똘똘 뭉쳐서 너 회사까지 쫓아갔는데도 기억 안 나? 하긴 머리끄댕이 잡히고 얻어맞아서 쌍코피까지 났으니까 머리가 그때 어떻게 됐나 보네. 야, 너랑 붙어 먹던 김병호, 그 이름은 기억나냐? 한때 너랑 절절한 사랑하는 것 마냥 바람났던 놈인데 당연히 기억나겠지. 잔뜩 화가 난 엄마는 예비 시모의 불륜 상대였다면서 이름까지 그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비 시모는 엄마 입에서 나온 이름을 듣자마자 물잔을 잡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놓칠 리 없던 엄마는 예비 시모를 보며 아주 딱 걸렸다는 듯 소리쳤어요. 맞네, 맞어. 전년 저거 손 떠는 것 좀 봐. 너 남의 가정 박살내고 잘 사냐? 때깔 보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네. 내 친구는 이혼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혼자서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일하고 살았는데 네가 이렇게 때깔 좋게 살고 있으면 반칙이지. 아, 맞다. 너 그때 격리로 일하던 그 회사에서 공금 횡령도 했었지? 훔친 돈으로 호의호식했냐? 가정 파탄 내고 공금 횡령해 너 진짜 그렇게 살고도 밤에 잠이 오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 엄마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예비 시댁 식구들 얼굴은 당황한 듯 보였죠. 아버지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일단 엄마를 진정시켜야겠다 싶었는지 엄마 손을 당기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앉아. 앉아서 차분히 대화로 해. 이게 지금 차분히 대화가 되겠어? 전현이 그때 해먹은 공금이 4,800이야. 회사에서 개망신 당했겠다. 돈 들고 튀어서 새 인생 살겠다고 다짐한 것 같은데 저거 머리가 나빠서 일주일 만에 잡혀서 깜빵도 갔다 왔다니까. 온 동네 박성숙 모르면 바보 소리 들었어. 야, 유명 인사였던 사람이 말 좀 해봐. 너 왜 그러고 살았냐?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라니까. 예비 시모는 엄마의 고함에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한 게 전부 진실이라면 진짜 입이 2개라도 할 말이 없을 상황이긴 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말에 펄쩍 뛴 게 다 도둑이 제발 저렸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예비 시부가 화를 꾹 눌러 참는 듯한 얼굴로
예비 시모를 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 지금 사부인이 하는 말 정말 다 사실이야? 똑바로 말해. 여보, 아니에요.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름만 갖고 나 정말 아니라니까요. 나 그런 남자 알지도 못해요. 나 카페만 하고 살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예비 시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억울하다면서 소리쳤어요. 근데 예비 시모가 저렇게 나오면 지금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갑자기 진실 공방이 된 그 상황에 예비 시부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저희 부모님을 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자리였는데 지금 봐서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네요.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 우선 파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상견례는 없었던 걸로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보는 걸로 하는 게 낫겠네요. 결국 그날 상견례는 좋게 시작했다가 아수라장이 된 채 끝났어요. 폭풍이 지나간 듯 벙찐 채 집으로 왔는데 엄마는 집에 오자마자 저를 보면서 호들갑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저 집안에 시집 갔다가 저 꼬리 9개 달린 게 널 구워 삶으려고 들었을 걸 안 봐도 비디오야. 엄마, 근데 그 말 다 진짜야? 그 엄마 친구 중에 미주 이모 있잖아. 남편 바람나서 혼자서 애들 키웠다는 이모. 아, 그 이모? 미주 이모가 당한 거였어? 그래. 전현 때문에 미주 이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말도 못해. 그 이모 얼마나 일만 하고 살았으면 벌써 도가니가 다 나갔어. 난 저런 집구석이랑 절대 결혼 못 시킨다. 네가 전현한테 어머님이라고 하는 거 두 눈 뜨고 못 봐. 당장 파혼해. 엄마의 말에 아버지도 경악을 했어요. 미주 이모 사정은 그동안 익히 들어서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가끔씩 미주 이모네를 불러 저희 집에서 같이 고기도 먹기도 했던지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밀고 갈 수 있었겠어요? 실체를 전부 다 안 이상 저도 이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했죠. 남편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남편 그때 파혼은 절대 못한다면서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부모님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 이렇게 억울하게 파혼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사별하시고 평생 혼자 사시다가 회사 근처에 있던 작은 카페 운영하는 지금 그 아주머니랑 재혼하신 거예요. 저 한 번도 어머니라 부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전 너무 억울해요. 왜 제가 어머니로 인정하지도 않는 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결혼을 엎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눈물을 글썽였죠. 그러자 엄마는 엎드려서 오열하고 있는 남편의 등을 두드려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았네. 어서 일어나. 여기서 이렇게 울면 내가 뭐가 되겠어. 결혼은 일단 나중으로 미루고 그냥 일이 해결될 때까지 연애만 하게. 그건 내가 허락할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장모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빠른 조치 취해서 심력 끼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결혼은 뒤로 미루고 연애만 했어요.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저도 남편과 헤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어떤 결론이 나길 바랐을 때쯤 예비 시부가 저희 집을 찾아왔죠. 파혼 선언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예비 시부가 결심했다면서 찾아온 거예요. 예비 시부는
굳은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뒷조사를 해보니 사돈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사기전과 삼범, 교도소 수감 전력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동안 까맣게 속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그런데도 억울하단 표정으로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 5만 정 다 떨어져서 쫓아냈습니다. 그때 예비 시부 말을 듣고 엄마는 안도하는 목소리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사돈, 정말 큰 결정하셨어요. 그런 여자랑 살면 집안 쫄딱 망합니다. 이번에 겪어보니까 알겠어요. 저 그 여자랑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실 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저도 그 여자랑 혼인신고할 계획이었는데 사돈 덕분에 살았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예비 시부와 시모는 혼인신고 전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만약 둘이 법적으로 부부관계였다면 얼마나 골치 아팠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칠 정도였는데 결국 모든 걸 다 들킨 예비 시모는 집에서 몸만 쫓겨났습니다. 저도 다행이라면서 안도하고 있는데 예비 시부가 저를 부르며 말했어요. 예영아, 나 좀 잠깐 볼 수 있겠니? 너랑 할 얘기가 있다. 부모님도 나가서 이야기하고 오라며 말하셨고 저도 둘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 앉아 시부는 제 손을 잡으며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맙다. 너랑 너희 어머니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혼인신고했으면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 난 이제 재혼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다시 우리 혁수랑 결혼 준비하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예비 시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우선 부모님과 상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부모님과 긴밀한 논의를 했죠. 아버지는 저를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란은 있었지만 바깥사돈이랑 혁수 때문에 있던 일도 아니고 너만 좋다면 둘이 결혼해라. 그때 엄마도 이제 그 나쁜 년 떨어졌으니 예정대로 결혼 진행하라며 말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길고 먼 길을 돌아 결혼식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도 그 당시에 시부가 선물로 주신 집이랍니다. 아무래도 한 회사의 임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셨던 터라 재산이 많으셨죠.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다면서 이제 편히 살라고 주신 집이랍니다.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저희 엄마가 옛 기억을 떠올리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한 번의 고비가 있어서 그런지 양쪽 어른들도 지금은 서로 잘 지내십니다. 가족 여행도 양가 어른들과 같이 갈 정도니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대가족처럼 여행 가니까 기분 좋다고 시부가 제일 좋아하세요. 결혼한 지 어느덧 3년째인데 멋진 시아버님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남편 친어머님이 계셨다면 좋았겠지만 세상에 안 계셔서 어쩔 수 없다는 게 가끔 씁쓸하네요. 이렇게 멋진 남편 만나 살게 된 걸 축복으로 여기고 평생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쓴 이유는 사람을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 쓴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사기 결혼 기사를 듣고 나니 저도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가족 말고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세상이라는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일상에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은 이렇게 끝나지만 모두 일상에 좋은 사람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